네, 신농사직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의 이길재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어떤 내용을 갖고 또 알차게 채워주실지 신농사직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농사직설 오늘은요. 신소득 기술은 저탄소 농업이라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좀 하나하나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농업 기술이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저탄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산물 생산량이라든가 품질은 유지하면서 농기계 에너지라든가 비료, 농자재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영농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영농 기술들이 뭔가를 더해서 생산량 늘리고 품질 늘리고 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늘려줬다면 저탄소 농업 기술은 뭔가를 빼서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보니까 저탄소 농업 기술로 좀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하면 이제 두 가지 직접적인 그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는 생산량하고 품질이 동일하다는 이제 조건 하에서 비료나 에너지를 줄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가에서는 경상비가 줄게 되죠. 경상비가 줄게 되면은 순수익이 바로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농식품부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매년 온실가스 줄어드는 만큼 감축량으로 인정을 받아서 바로 그거를 이제 돈으로 받는 그런 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유통시장에서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윤리적 소비라는 이제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 환경성을 강화한 먹거리에 뭔가 좀 차별적인 대우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트렌드인데 저희 실용화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경우 관행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더 가격을 더 받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소득의 측면에서 분명 저탄소 농업 기술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탄소 농업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고요? 예. 저탄소 농업 기술이란 게 결국은 이제 환경을 보호하고 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기술입니다. 예. 이제 기후변화가 위기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죠. 우리나라는 한 2000년대부터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 국가에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게 우리 국민 수준으로 내려오고 또 이제 우리 농업인으로 내려오면 과연 정말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무더위가 상당히 길어지고 가뭄도 자주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동물 감염병 등이 자주 거의 매년 유행을 하고 있죠. 네.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한 어떤 실제적 액션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저탄소 농업 기술이란 거는 우리 농업 분야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농가적인 소득을 좀 올릴 수도 있고 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는 이 저탄소 농업기술과 관련해서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는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두 가지 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가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이를 검증해서 감축 실적으로 만들어갖고 이거를 금전적으로 농업인한테 돌려주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란 것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한 농가에서 생산된 그런 농산물에다가 인증 마크를 붙여줘갖고 그게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라는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말씀해주신 온실가스 감축 사업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도 먼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우리 농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매년 2천만 톤 정도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3% 정도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게 녹색 식물을 다루는 사업 중에 산림하고 다르게 흡수가 아니고 배출을 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논의 경우에는 이제 면적이 계속 줄어서 경정 부분은 이제 배출이 계속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원해 쪽은 냉난방 하는 것이 계속 늘고 있어서 네. 에너지 배출이 늘고 축산 쪽도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아. 추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 좀 현재는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면 줄인 만큼 돈으로 주는 그런 예. 사업인데요. 예. 이제 이때 이게 돈으로 바꿔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부에서 바로 인센티브로 구매를 해주는 방법. 네. 두 번째는 시장에 갖다 팔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농업인이 직접 그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기업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네. 먼저 정부 인센티브형은 농가가 접근하기는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가격이 1톤당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서 가장 낮은 가격을 받고 있고요. 예. 시장 거래량은 지금 시장가가 3만 원 내외 수준이라서 가격은 좋은데 농가가 직접 검증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이것저것 할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 기업에다가 직접 파는 농업기업 상생형 방법으로 이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요거는 농가가 접근도 편하고 가격은 시장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지역에 좀 제한이 있어서 현재는 경남 지역, 충남 지역, 제주 지역 이 세 군데밖에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감축 사업 유형의 이제 장단점까지 네.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의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실적이 좀 어땠나요? 예, 이 사업이 이제 2012년에 시작이 돼서 2013년부터 첫 실적이 나왔는데 2013년에 5,000톤 줄이고 5천만 원을 농가의 이제 소득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작년에는 3만 5천 톤을 줄이고 10억 4천만 원을 농가의 소득으로 잡을 수 있게 해줬는데 이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은 는 것보다 농가 소득 는 게 훨씬 큽니다. 그 그러네요. 이유는 이제 네. 예, 초창기에는 정부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로 추진됐던 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서 배출권 거래 시장과 기업 판매 형태로 사업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사업에 이제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 기술에는 또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예, 저탄소 농업 기술은 크게 5가지 정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 먼저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 그리고 완효성 비료 같이 비료를 절감하는 기술,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타 감축 기술이 있는데요. 이 중 최근에 이 농업 분야에서 가장 효과도 좋고 농가의 만족도도 높은 그런 기술이 원예 시설에 냉난방을 하는 히트펌프 기술이 있습니다. 예. 이 기술은 이제 지열이라든가 공기열, 폐열 등을 냉난방 자원으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좋지만 농가에서는 에너지 비용을 화끈하게 줄일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특징을 갖고 네.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기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저탄소 농업 기술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또 농가 소득도 올리고 있다는 농가가 있어서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저탄소 농업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김제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 허정수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뭐 저탄소 감축 사업에 대한 그런 실행을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하시면서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로 절감하고 계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과도한 분출로 인해서 지구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일반 관행재배 농장이라면 약 5,000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면적의 토마토를 기르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열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1년에 약 1,700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 정도 감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던 게 이 지열을 활용한 히트펌프 설치 때문인 거죠? 예. 지금 지열 히트펌프는요. 네. 땅 속에서 항상 유지되고 있는 지중열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약 220m 정도까지 PE 파이프를 집어넣은 뒤에 항상 10도 정도 유지되고 있는 지중 안에 있는 온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10도의 따뜻함을 가지고 오고 여름철에는 10도의 시원함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땅 속에다가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그 지열을 이용한다라는 원리인데 저희가 이제 설명만 살짝 좀 들어봐도 초기 비용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라서 정부에서 권장도 해주고 그리고 보조도 해줍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80% 정도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가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약 한 20% 정도의 자부담을 했는데요. 그 자부담만 약 한 6억 정도의 자부담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0% 정도라도 자부담이 참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면 좀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농가에 좀 확실히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저희가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없을 때는 그냥 난방을 전기 보일러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열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나서 여름철에 냉방도 가능해서 토마토의 품질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전기세도 약 한 60%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초기 비용 자체가 뭐 적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효과가 있다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 농가가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 심해지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뉴스에 들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산업 중에서 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게 저희 농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자부담이 좀 적지는 않지만 품질이나 뭐 전기세 부분 그리고 뭐 환경까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좀 많은 농가에서 동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혹시 관심 있는 농가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농가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자부담이 20%긴 하지만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 사업을 이해하고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자부담 뭐 20% 해서 지금 6억 정도 부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총 네네, 비용이 맞습니다. 거의 뭐 한 3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좀 경험자이시기 때문에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계획이나 목표가 좀 따로 있으실까요? 저희가 재배하는 토마토를 잘 재배해서 사실 지금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저희가 재배하는 토마토로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조금이라도 행복해진 토마토를 더 잘 키우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뭐 저탄소 농업 기술로 성공한 농가들이 많이 좀 등장을 했으면 네,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온실가스 감축 사원 지원을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도 또 네. 궁금하시겠죠? 예, 예. 이 저탄소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등록하기 원하는 농가는 이제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이제 3가지 정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과 같은 사업 등록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검증 심사와 관련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배추권 매매라든가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등하고 연계하는 그런 거래 연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가지 큰 지원 혜택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농가분들은 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해서 이번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식품 부문의 여러 노력 중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게 친환경 인증과 같은 농산물 표시제고요.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해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에 저탄소 인증 마크라는 것을 부여를 해서 판매를 하게 하는 국가 농식품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 현재 저탄소 농산물 인증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까지 6,300농가가 인증을 취득했고요. 이 중에 유효하게 인증을 유지하는 농가는 지금 4천여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이제 순서를 보면은 서가, 포도, 단감 이제 순으로 인증을 많이 받고 있고 예. 중에 과수 품목이 한 76%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시설원의 작물이 한 15%, 그다음에 쌀 등 식량 작물은 7%,
특용 작물은 2%로 가장 작습니다. 네. 자,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이 지금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어느 정도로 유통되고 있나요? 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2012년부터 도입됐는데 사실 5년간 시범 사업을 했고요. 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제도 이제 도입 초기가 예, 예. 되겠죠. 농가 수도 4천여 농가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저탄소 농축산물 유통하는 유통사는 지금 농협이라든가 대형 마트, 그다음에 백화점 등 이런 데 한 7개사 정도가 이 농산물을 예. 유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들 유통사를 통해서 유통된 매출액이 사업 초년도인 2013년도에는 83억, 그리고 작년에는 한 510억 정도까지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사이에 한 6배 이상 급속도로 늘어난 거네요. 네. 그럼 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4가지 정도의 기준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가장 첫 번째가 인증 받을 수 있는 품목이어야 됩니다. 현재 51개 품목이 이제 인증이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작물이 가능은 한데 외래 작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GAP 인증 같은 안심 먹거리 인증을 사전에 먼저 취득을 하고 있어야 저희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저탄소 농업 기술로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 품목별로 정해진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 낮게 배출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탄소 농업 기술로를 적용하고 있어도 비료 부분을 줄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파트에서 좀 과도하게 배출하거나 이러면은 인증에서 탈락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표에서 보셨다시피 두 번째 기준에 저탄소 농업 기술로 생산돼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좀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지금 등록된 저탄소 농업 기술은 총 19개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 농가에서 가장 많이 신청했던 이제 기술들이 풋거름 작물 재배 기술, 그다음에 자가 제조 농자재 기술, 그리고 닭엽 보온 커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들도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예. 추세입니다. 이 풋거름 작물 재배는 이제 초생 재배라고도 하는데요. 과수의 친환경 재배에서 주로 쓰이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토양 경우는 최소화하는 그런 영농 방법이고요. 자가 제조 농자재는 주로 산야초라든가 어분 등 이런 거 자연 재료를 발효시켜서 비료로 쓰이는 그런 방법이고 네. 닭엽보온 커튼이라든가 빗물 재활용 기술은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농업인이 인증을 좀 신청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인증을 받고 싶은 이제 농업인은 누구나 다 인증 신청이 가능한데 네. 우리 이제 먼저 이 실용화 재단으로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을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인증 요건에 이제 부합이 되시면 이 지원에 선정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선정되시면 바로 자동으로 인증이 신청이 되는데 그리고 인증이 신청이 되시면 인증 심사를 통해서 인증서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총 기간은 한 10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이거는 저희 실용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순서를 좀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탄소 인증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품평 상담회도 연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 대부분의 이제 농산물 재배 농가의 가장 큰 걱정은 사실 농업 생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매 쪽이 더 걱정인 네. 거죠. 예. 예, 아무리 좋은 품질로 농산물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팔 곳이 없으면 솔직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유통상품 기획 전문가하고 농가가 1대1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조건이 맞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도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탄소 농축산물의 판로 지원까지 지금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좀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 정말 좀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어떤 계획들도 갖고 계신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예,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확대가 중요한데 사실 네,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행정 비용도 좀 줄이고 농가의 참여율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묶음형이라든가 정책 프로그램형이라든가 이런 간소화된 사업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논물 관리 기술을 대상으로 해보고 올해는 닭엽보온 커튼 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좀 사업의 참여 문턱이 좀 높은데 이걸 시스템적으로 좀 편안하게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이제 많은 농가가
우리 기후변화 개선에 참여도 하고 기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농가 소득도 높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까지 또 지킬 수 있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좋은 농업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탄소 농업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